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진 변호사님 무드보드가 왔길래 이거 잠깐 보고 시작할게요. 요 첫 번째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변호사님? 아니요, 아직 네 개 막 다 이런저런 색을 막 넣어봤거든요. 네. 아직 결정 못하고 거기서 골라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나로 정하는 게 좋은데, 네. 이를테면 이게 그렇게 컬러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무난한 건 이거네요. 네, 네. 무난할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리고 이 흰색, 회색을 이걸로, 그래도 괜찮네요. 네. 일단, 그래서 하나를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폰트는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나눔 고딕 폰트거든요. 나눔 고딕이랑 나눔 명조랑 이제 막 섞어가면서 쓰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 나눔 고딕이 좀 로고랑, 네, 나눔 고딕, 나눔 명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는 나눔 명조를 많이 썼거든요. 네네네. 어, 약간,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네. 나눔 스퀘어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떨까. 고, 네, 아, 무브보드에는 나눔 스퀘어를 쓴 것도 네네네. 있는데, 고, 사이즈가 약간, 이거를 훨씬 더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15. 얘랑 차이가 네. 많이 나야 얘가 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얘랑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얘는 지금 줄간격이 되게 넓어요. 근데 네. 이거는 줄간격이 되게 좁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큰 거는 줄간격을 좀 넓게 해주시고 작은 거는 줄간격을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지금 네. 얘는 좀 더 이런 하나의 판에 두 개가 들어있을 때는 글씨가 다른 변호사님들도 생각하시면 좋은 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큰 것과 작은 것이. 그래야 어, 뭘 읽을지, 뭐가 더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디자인적으로도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이 폰트로 바꾼다. 얘를 완전히 이런 폰트로 하고 얘는 얇은 폰트로 해서 파일을 둔다던가. 그리고 이게 네, 오리지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같으면 약간 얘가 얘는 줄여서요. 제 마음대로 막 바꿨는데 나중에 웃음 감사하죠. 이런 거 빼도 돼. 나중에 좀 더 보고 다시 한번 좀 더 건드려 드릴게요. 노주희 변호사님도 만드셨는데 요거랑은 뭐죠? 메인 화면을 얼굴을 네. 먼저 넣어야 할지 아닐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네. 얘가 어떠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얼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제가 상간녀 소송인데 여자 얼굴이 들어가서 괜찮겠냐. 감당할 수 아, 있겠냐. 아. 근데 뭐 이 이미지를, 네. 얘를 그러면 그냥
여기 요소에 들어가셔서요.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되게 많은 이미지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얘가 너무 회색이고 막 그래갖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속상한 게 보면 다 남자 변호사 사진이 훨씬 더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아예 여성 이렇게 쳐도 돼요. 여성 변호사 치면 여성 변호사 사진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남자 변호사님들 아니더라도 변호사 쳐서 나오는 이미지들 중에 좀 무난해 보이는 거 있으면 톤으로 아니면 소송 막 좋은 이미지가 없긴 하네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이것만 좀 이렇게 하고 아이고 누르기를 이렇게 하면 낫겠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바탕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 바탕에 색을 조금 빼셔도 돼요. 투명도를 주셔서. 바탕은 느낌적인 느낌만 주고 그냥 글자만 잘 보이게.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폰트가 좀 작은 편이긴 해요. 제목치고는. 그래서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가? 근데 써니까 이게 이렇게 그걸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큰가 답답한가 싶으실 때는 글자 간격 보시면 이것도 글자 간격이 지금 되게 벌어져 있거든요. 글자 간격을 좀 줄이고 네. 밑에를 이것도 그렇게 좋은 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제가 나중에 제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너무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지금 사진 사이즈가 여기 딱 맞아가지고 새로 사진을 넣으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별 방법이 없네요. 아니면 이거를 바탕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놓고 이거 기억나시죠? 이미지 편집 맨 밑에 했어요. 맨 마지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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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따서 네, 맞아요. 이미지 편집 들어가셔서 이거를 그냥 배경 제거해서 네, 이렇게. 근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색깔이 흰색 이 그라데이션에 너무 묻힌다 싶으시면 여기를 조금 더 어두운 걸 주시고 뭐야 어쨌든 네, 좀 더 어두운 색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이 선택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카드 템플릿을. 근데 여기도 약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아마 글자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줄여주시면. 오. 소송에 대한 감각적 접근 이거를 만드신 건가요, 변호사님? 네, 오늘 미용실 갔는데 잡지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어령 전 장관님이 했던 그런 인터뷰 보면서 갑자기 이제 따왔어요. 네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뭐 여쭤볼 거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한글을 많이 쓰는데 글을 할 때, 네. 그러니까 화면상 그 글이 그 한 줄에 글자가 끊기는 걸 싫을 때가 있거든요. 막 예를 네. 들면 뭔가 카드뉴스에 같은 경우에는 뭐 맨 첫 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보면 첫 페이지나 보면 위자료 이렇게 네. 끊기잖아요. 근데 사람의 시선이
왼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위자료를 위로 올리고 싶은데 네. 이거를 한글에서는 자간 간격을 좀 줄이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여기서는 뭐 따로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여기서도 간격 클릭하셔서 글자 간격. 아, 네. 그, 여기를 20, 그러니까 어, 약간 마이너스 주셔도 괜찮아요. 한글은. 네. 네. 근데 이거가 살짝 지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이거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줄 간격을 조금, 자간은 줄이고 줄 간격을 조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다래 변호사님도 카드뉴스를 만드셨고 제가 코멘트도 해드렸는데 못 찾겠네요. 혹시 변호사님 저한테 링크 하나만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박다래 변호사님? 네. 링크. 캔바에서 여기서 공유해서 링크 복사 누르시면 공유가 됩니다. 다른 아이. 너무 박다래 변호사님 것까지 보고 네. 제가 박대 변호사님 조금 일찍 주셔가지고 여러 개 제목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몇 개 변호사님도 만들기도 하셨고 일단은 이게 썸네일이 완전 뭐죠? 이렇게 정사각형 그거라서 아니 이 프로필 사진이 활용이 약간 힘들긴 한데요. 이런 동그라미를 어떻게 만들었나 동그란 형태로 들어가는 거를 질문을 주셨었어요. 이게 여기 요소에서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진 프레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진 프레임을 하나 가져오시고 이건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이마가 잘리면 안 좋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요 안에서 만약에 뭐 이미지 같은 걸 넣고 싶다 조그맣게 아니면 이런 핸드폰 이런 모양들도 있거든요. 뭔가 모바일로 뭘 하자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걸 넣고 동영상 같은 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또 이 박다래 변호사님은 요거를 이미지가 지금 이 증명사진 같은 거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좀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에 어울리는 또 템플릿들이 있어요. 얼굴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이런 템플릿들이 요런 거 글자가 좀 너무 조금 들어가서 변호사님들 템플릿에 어울리진 않지만 이런 요런 거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들어가는 그런 템플릿들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사진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쨌든 세 분 모두 원고를 다 쓰셨고 이 지금 카드뉴스도 오늘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카드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캐러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런 캐러셀 이미지를 만들어서 블로그 안에도 넣고, 저희가 블로그 안에 5장 이상의 이미지를 넣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지 5장은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만들어서 넣는 의미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게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로도 당연히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동영상도 삽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한데요. 일단 카드뉴스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 구성안을 먼저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변호사님 새로운 영역에 뭐 일을 하시면서 어떤 건지 홍보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 장에 뭐 들어가고 두 번째 장에 뭐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쭉 쓴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때는 이 글이 굉장히 이렇게 줄줄줄줄 길고 약간 구조화가 안 된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잘 안 띄어서 이걸 눈에 띄는 방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구성안을 만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 자체를 굉장히 구조화를 잘 시키셔서 쓰셨기 때문에 소제목들이 이미 다 나와 있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가 딱 눈에 띄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성이 블로그 원고가 적절히 구성이 돼 있으면 원고를 토대로 바로 제작을 하시기 쉬운데요. 원고에서 사용한 소제목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각 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드는 과정을 제 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원고가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제 블로그 원고인데 이렇게 옆에 구글 문서거든요, 이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게 제목, 얘가 제목 1, 그리고 얘가 제목 3. 이렇게 아예 문서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 체계화를 해서 쓰면 옆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지금 요거는 이게 전체 제목을 그냥 첫 번째 장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각 제목 3 하나마다 그냥 한 장씩 카드 뉴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콜투 액션을 넣는 이런 형태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이렇게 다 짧게 요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노란색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다든지 이 정도만 하면 카드뉴스가 쉽게 완성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에 맞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건 이거에 맞는 이 템플릿을 찾는 거고요. 사실 나머지는 글에 있는 걸 컨트롤 CV 해서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크기 변환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캔바에서 보시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로 만든다 하면 여기 크기 조정 있잖아요. 크기 조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크기 조정 들어가셔서
지금은 이게 1080, 1080이라는 정사각형 사이즈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동영상 1920, 1080 요 사이즈로 만드시면 이 크기가 바뀝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제가 지금 이거 원혜진 변호사님 걸로 주의하실 점은 이게 그냥 크기 조정 누르시면 원본이 바뀌어요. 그래서 원본은 가만히 두셔야 돼요. 항상 복사 및 크기 조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정사각형이었던 게 이렇게 가로로 긴 이런 사이즈로 바뀝니다. 보시면 크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밑에 판의 사이즈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통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요런 거 요런 선 같은 거는 끝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런 거 정도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네, 눌러보시면 한 장에 5초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근데 한 장에 5초가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장은 읽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장은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1.5초?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이 위에 시간이라는 시간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줄여서 1.5초 정도로 줄여주시고 중간 여기 뒷부분은 읽을 게 많으니까 그래도 시간 좀 쓰시라라고 좀 둬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애니메이션 보이시나요? 애니메이션 메뉴를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 눌러서 여기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막 있어요. 이렇게 대보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두 번째 장은 옆에서 주르륵 나가는 거. 세 번째 장은 툭 올라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줘도 되고요. 귀찮아. 나는 한 번에 그냥 똑같은 거 다 줄래. 그러면 여기서 모든 페이지에 적용 누르시면 모든 페이지가 같이 이쪽 아래에 있었어요. 적용이 됩니다. 그럼 다 똑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이 됐을 거예요. 쭉쭉 올라가는 거. 5초 있다가 또 바뀌어서 슉슉슉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고 공유 누르셔서 다운로드 하실 때 여기를 mp4 동영상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mp4 동영상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26.5초짜리 동영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블로그에 동영상 첨부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첫 번째 장에는 애니메이션을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장이 동영상 썸네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으면 이를테면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화면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쑥쑥 튀어나오잖아요, 위로. 근데 처음 화면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블로그의 동영상 썸네일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첫 화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썸네일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화면은 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안 주는 걸로 여기 보면 모든 애니메이션 제거하기 있거든요. 이걸 누르셔서 첫 화면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제거한 채로 네. 시간만 좀 줄여주시고 애니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해요. 시간만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시고 애니메이션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 기능에 캡바 이를테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중간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랑 여기 넘어갈 때 여기 누르시면 전환 추가라고 돼 있죠. 전환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쭉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전환 효과가 있어요. 이런 걸 나는 주고 싶다 하시면 줘도 되고, 웬만한 동영상 편집이 사실은 여기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빨리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카드뉴스 일단 만드셔서 네모난 카드뉴스 블로그에 첨부하고 우리 인스타그램에 넣을 수 있는 카드뉴스 얼른 만들고 금방 바꿔가지고 그냥 동영상 파바박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는 거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쓰냐를 한번 보면 블로그에 원고는 이거 꽤 긴 한 3,000자 정도의 원고였어요. 근데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디지털 마케팅 7가지 유형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표지도 없고 디지털 마케팅이란 이건 그냥 이 기존에 있었던 원고를 이 원고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붙여 넣은 거고요. 그리고 만든 이 카드뉴스를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콜투 액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게 콜투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해달라라는 콜투 액션을 넣고 컨설팅 작성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달라. 이걸 마지막으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근데 동영상이 있어야 검색이 잘 되니까 동영상을 그냥 넣은 거예요. 이 동영상은 아까 캔바에서 그냥 카드뉴스들 연속돼 있었던 거를 넣고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준 거 그대로 돌린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장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 동영상 썸네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으면 다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빼고 첫 번째 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업로드 하시다 보면 동영상 설명을 쓰게 돼 있어요. 동영상 제목과 동영상 설명. 그래서 여기 동영상 제목은 동영상 제목은 이거거든요. 디지털 마케팅의 7가지 유형. 블로그랑 똑같이 써요. 왜냐하면 블로그 제목을 고민을 할 때 이미 저희가 키워드를 고민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제목도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블로그 제목이랑 똑같이 쓰고 여기 밑에 설명도 키워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써줍니다. 그리고 약간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태그도 넣어줍니다. 동영상을 넣을 때 보시면 태그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10개 넣을 수 있는데 10개를 다 안 해도 되지만 키워드는 반드시 넣어서 태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글을 발행하실 때 보면 글에도 태그를 넣게 돼 있어요. 태그를 여기는 30개인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럼 키워드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태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시면 검색을 할 때 이 글이 검색이 되기도 하지만 동영상 검색이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글이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디지털 마케팅이 키워드였어요. 쉽지 않네요. 안 나온 것 같은데. 블로그가 워낙 얼마 안 된,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블로그여서 여기서는 글은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 아이고, 동영상에는 여기 검색이 됐네요. 디지털 마케팅 7가지 유형이라고. 근데 이게 블로그 동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이 검색이 됐네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도 제목이 디지털 마케팅이랑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실 때도 제목이랑 내용에 신경을 써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다.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게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이거든요. 여기 썸네일이 나오기 때문에 동영상 썸네일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활용을 하고요. 이걸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그야말로 캐러셀 이렇게 모바일에선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 넘어가는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꽤 자세히, 저는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 쓴 편은 아닌데 여기에 더 많이 자세히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에 3,000자를 여기다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여기에 길게 담아서 흥미가 있는, 이걸 보고 흥미가 생긴 사람은 여기도 눌러서 읽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뭐 본문에서 이렇게 하고 화살표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밑에를 눌러서 읽어라 라는 콜투 액션을 주고, 이거 안에서 콜투 액션을 준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서 줄줄줄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그를 달아야 되잖아요. 요새 태그가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태그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태그를 어차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부터 태그를 계속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쓸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요. 카드뉴스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내용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퍼센티지 무슨 통계 자료 같은 거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면 글씨보다는 숫자를 부각을 하는 이런 식의 디자인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서는 일부만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이 카드뉴스 내용 말고도 이게 아니요. 요거다.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카드뉴스예요. 근데 블로그에는 이 모든 장을 5장을 다 넣진 않았어요. 첫 번째 장에 이걸 넣고 뭐 중간중간 표도 있고 거기서 캡처한 이미지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카드뉴스 말고 그냥 일반 이미지 중에 하나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카드뉴스를 다 넣지는 않고 카드뉴스 중에 첫 번째 장만 그냥 썸네일로 사용한 경우예요.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뉴스는 어차피 인스타에 쓸 것도 생각을 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너무 내용이 다 겹친다. 글자가 블로그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카드뉴스에 들어가 버려서 사람들이 너무 지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고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면 굳이 카드뉴스를 여기다 다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미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만 이렇게. 사실 아까 정사각형을 그냥 애니메이션을 돌려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이버에서. 여기 옆에 까만 줄이 보이죠. 이게 별로 보기 좋지가 않아서 크기 변환을 한번 해서 올린 건데 그냥 이렇게 올려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들리세요? 이거는 캔바에서 음악을 넣은 거예요. 캔바에서 음악을 넣어서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는 동영상을 만드실 때 캔바 음악을 안 쓰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을 블로그에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에 쓸 때는 캔바에서 아무리 무료로 열려있는 동영상이어도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저작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넣으려고 만약에 만드신다 하면 유튜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그냥 쓰세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릴스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인스타 릴스로 올릴 때는 인스타 릴스에서 핫한 음악을 써야 돼요. 그래서 캔바 음악을 써서 동영상 만든다면 나는 그거는 그냥 블로그에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새 음악을 넣은 이런 동영상이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보통은 그냥 핸드폰을 볼 때 아예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쓰기 때문에 음악을 별로 안 듣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쨌든 동영상이 있으면 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에는 어차피 검색 때문에 넣는 거라 별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이걸 만들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게시하신다 하실 때는 거기 플랫폼에 맞는 음악을 반드시 넣어서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제가 부트캠프 전에 홍보하려고 만들었던 글인데 네. 이런 식으로 뭐 카톡 캡처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는 것도 방법이고 글자와 이미지가 혼합된 이런 구성을 쓰셔도 이런 거는 블로그에 그냥 다 넣었었어요. 글이 기니까 사실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이게 장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9장이나 되거든요. 근데 글이 길어서 중간중간 넣을 자리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 넣고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아니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굳이 이걸 인스타에 넣지 않겠다 하면 애초에 만들 때 동영상 사이즈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볼 때는 사실 정사각형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 아래 위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뭐 한 장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납작한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장수는 다 채워지는데 이렇게 그냥 세로 길이가 짧아지면서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 동영상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를 애니메이션 줘서 돌려도 되고 이럴 경우 이렇게 생긴 거는 근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 찌부가 돼서 너무 별로예요. 인스타그램까지 활용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그냥 정사각형으로 만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지금 템플릿들도 어느 정도 고르셨으니까 본인의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카드뉴스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비디오까지 만드시는 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사실 지금 요즘 들어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블로그는 검색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긴 하지만 블로그에도 영상이 많이 들어가면 좋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인스타나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동영상, 특히 숏폼 동영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숏폼 동영상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동영상을 카드뉴스를 동영상으로 전환을 하시되 모바일 동영상으로 바꾸시면 이제 릴스나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포스트인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음악을 넣었나? 음악을 안 넣었다. 음악을 넣는 게 훨씬 반응이 좋아요. 이를테면 다른 거 예요. 음악을 안 넣나? 이거는 제가 목소리를 넣었어요. 프로필에서 햄버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설정 및 개인정보를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캔바에서 그냥 넣은 거예요. 캔바에서 녹음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시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캔바로 동영상을 만드신 후에 그냥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음악을 넣어도 돼요. 음악은 만약에 유튜브로 하실 거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료 음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아이고.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데서 무료 음악들을 엄청 다운받을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하신다면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고 쇼츠를 만드신다면 인스타그램 안에 있는 음악들 그중에서도 요즘 뜨는 음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골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지와 동영상 만들기까지
다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변호사님들은 어느 정도 페러셀 그걸 골라 놓으셨기 때문에 만드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하고 본문은 좀 구별이 확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에 넣으실 때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나는 제목도 중요하고 모든 글자가 다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큰 글자, 다 진한 글자로 넣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읽히지 않아요. 다 모든 게 크면 그냥 모든 걸 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글자는 진하고 크게,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약간 얇고 흐린 글자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글자를 다 읽기를 원하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텍스트를 읽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간중간 쉬어가는 코너처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글자를 많이 넣지도 않는 게 또 필요합니다. 약간의 이런 여백이 많은 여백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 노주희 변호사님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 템플릿이죠. 템플릿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템플릿은 워낙 이게 여백이 별로 없는 템플릿이긴 하지만 요런 여백들 있잖아요. 이런 거가 최대한 있는 게 사람들이 숨을 쉬기에는 좋아요. 여기 칸이 많다고 해서 모든 칸을 다 채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런 여백들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여백들을 좀 살려주시면 좋고, 근데 변호사님들은 어쨌든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드뉴스도 되게 내용을 꽉꽉 채우시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최대한 줄여서 여기에 모든 내 블로그에 있는 본문을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숨 쉴 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오늘 따끈따끈한 보내신 변호사님의 원고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엄청 흥할 것 같아요. 빨리 만들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핫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거가 소제목이잖아요. 그럼 이게 한 장인 거죠. 교원은 교권이 갖는 권리와 권위입니다. 라고 첫 번째 장을 만든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교원의 권리는 뭐뭐뭐뭐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은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을 기반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근데 이게 내용이 엄청 길고 막 법 조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넣을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엄청 중요하면 넣으셔야겠지만 그리고 이걸 세 번째 장으로 해서 또 쭉쭉쭉 이거 네 번째 장. 이미 구성을 이렇게 잘 해두셨기 때문에 이거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런 글자만 있는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자만 하되 이건 1, 2, 3, 4, 5라는 이런 포인트 요소가 있어서 좀 괜찮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님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용을 넣고 법 조문을 안에다 넣으셔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좀 약간 이게 내가 따온 법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정리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요런 어떤 뭐 이렇게 바탕을 좀 다르게 해서 거기다가 이미지를 붙여 넣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다 보면 조금 더 긴 그런 조금 더 긴 이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긴 이미지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예 캐러셀 이미지 템플릿을 선택하실 때 정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조금 더 긴 이미지를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 템플릿 중에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더 긴 비율을 가진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요 정도 요런 비율을 가진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여유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쁘지 않더라고요. 캐러셀 인스타그램 포스트 정에도 약간 요렇게 긴 거 있죠. 요런 거. 이건 지금 뭐 저희 캐러셀로 적당한 건 아니지만 비율이 정상하게 아니라 조금 더 위로 길어요. 1080, 1350 이런 식의 템플릿들 중에서 고르셔도 된다. 지금 변호사님들이 고르신 템플릿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아니면 나는 하나 더 다른 걸로도 해보고 싶다 하면 다른 걸로도 하나 더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해드리면 나중에 변호사님들이 직접 하실 때에도 훨씬 사용하기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라주신 템플릿들 하나 정도 완성을 해보시고 좀 다른 것들 중에서도 골라서 하나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면 제가 아예 다 만져가지고 새로운 가장 확실히 딱 앞으로 계속 글자만 바꿔 쓰실 수 있게 완전히 조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혹시 캔바 요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 거 맨 마지막 거 보면은 네. 태블릿 7페이지 보면은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밑에 네, 이거 맞는데? 그런가? 왜 영어로 됐죠, 갑자기? 여기다 내용을 넣으셨었나요, 변호사님? 네네네. 아, 그래요? 잠시만요. 이거 세 번째 것 같아. 이게 이쪽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어, 잠시만요. 네, 어쨌든 이거부터. 맨 마지막 태블릿에 네. 이거를 링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링크는 안 돼요. 안 여기서는 돼요. 안 돼요. 네. 아, 근데 블로그에서는 어, 네, 블로그에서는 할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 네, 이것도 각각의 그 이미지들 안에 있는 좋아요 뭐 버튼 이거를 각각 링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블로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그냥 그 화면 한 장, 이미지 한 장을 링크를 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콜 투 액션을 주실 때 뭐 전화를 하라라던가 아니면
카톡을 보내라라던가 이런 걸 확실하게 딱 정하라고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한 그거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링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콜투액션 카드가 있으면 저는 메일링 리스트 구독하기를 콜투액션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메일링 리스트 구독 폼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링크를 여기에 이걸 누르면 그 링크로 가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링크. 네. 네, 여기다가 URL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URL이 걸려요. 걸어놓은 걸 보시면 메일링 리스트 구독하기라고 해서 여기 요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가 링크가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그 폼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도 말로도 걸어놨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 링크도 걸어놨어요. 여기 이걸 눌러도 요 주소로 가고 이걸 눌러도 요 주소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URL이 있으면 이를테면 카카오톡 그 채널 URL 채팅이 열리는 URL 있거든요. 그거를 걸으셔도 돼요. 근데 전화가 바로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텔이라고 치시면 돼요. 텔하고 점점 한 다음에 전화번호를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 컴퓨터에서는 안 되는데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누르면 바로 전화가 갈 수 있어요. 보통은 전화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변호사님들. 뭐 텔 점점 띄어쓰기 전혀 안 하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칸 떼도 되고 안 떼도 되더라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건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포스팅을 하시고 유분 청구 가능. 여기도 안 써놨네. 이걸 누르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보통 쓰면 좋아요. 밑에 캡션에다가 이미지 캡션에다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거 이미지를 누르시면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한번 눌러보거나 전화 되네? 바로 되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다고 해서 이걸 보고 다시 막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걸 봤는데 이걸 보고 전화번호를 기억해가지고 다시 전화 메뉴로 들어가서 다시 막 누르고 이러기보다는 여기서 바로 누르게 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소를 붙이실 수도 있어요. 주소 붙이는 건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플레이스랑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간판 같은 거 직접 찍은 이미지가 좋다고 했으니까 간판 같은 것도 있으시면 하나씩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올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동영상은 여기 동영상 메뉴로 올려야 돼요. 동영상은 추가를 아무거나 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올리고 나서 여기 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에 블로그 제목이랑 똑같이 해서 키워드 반드시 넣어주시고 정보에 최대 300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도 블로그 쓰실 때 정했던 키워드 반드시 포함을 해서 정보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태그도 10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미 글을 쓸 때 아예 처음에 키워드를 정하고 쓰잖아요. 그리고
키워드 마스터에서 찾을 때 이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예 붙여놔요. 그 원고에다가. 왜냐하면 어차피 키워드 마스터로 내가 검색했던 그런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태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셀레나 이렇게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 마스터를 이렇게 아예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놔요. 이 글 원고에다가. 그럼 나중에 이것들을 보고 이걸 다 태그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복사를 해서 비슷한 태그가 좋은 태그가 뭐가 있을까 다시 검색해보고 막 찾고 이러기도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사실 팁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를 쓸 때 최대한 여기 이 블로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보셨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어차피 짧은 내용으로 이 본문을 요약해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여기 블로그 동영상에 쓰는 300자 요걸 복사해서 인스타에도 붙이고 페이스북에도 붙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했다 그러면 발행을 하실 때 카테고리 잘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리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변호사님들이 처음에 블로그를 만들 때 주제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능하면 바꾸지 마세요. 그냥 블로그가 하나의 주제로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게 좀 더 검색 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계속 두시고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 그리고 발행은 외부에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공감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태그 이 태그는 처음에 글 쓸 때부터 생각했던 그 키워드 마스터로 검색했던 여러 태그들을 집어 넣으시고 더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30개라고 돼 있는데 사실 30개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30개를 넣을 수 있는데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싫어하더라고요. 6개, 선생님, 7개? 그 네. 발행 시간이요. 네. 블로그랑 인스타는 유튜브처럼 금요일 오후에 올리는 게 좋은가요? 대부분 막 유명한 유튜버들은 금요일 오후쯤에 올려서 사람들이 퇴근길에 보게끔 하는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인스타랑 블로그도 그렇게 발행 시간이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일단 블로그는 사실 검색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발행 시간이. 근데 또 이웃이 많고 이웃들이 내 블로그를 보게 하려면 상관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웃들이 뭐 아침에 일어나서 주로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최신 글에 뜨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노출이 되면 좋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보면은 가장 올리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올리는 날 요일과 그쵸. 그거는 정말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왜냐하면 타겟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20대 여성들은 한 밤 11시, 12시 이럴 때 가장 많이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는데 직장인들은 뭐 점심시간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이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타겟의 어떤 리듬에 맞춰서 올려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나의 그 타겟들이 언제 활동을 하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텐데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인사이트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여기 폰으로 봐야지 이걸로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런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인사이트에서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전체 계정 인사이트를 이제 폰으로는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 그 오디언스 팔로워들이 몇 시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지를 표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목표로 하는 팔로워들과 내가 지금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럴 경우에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사람이 내 타겟들의 경우에는 언제 가장 인스타 같은 걸 많이 볼까 이거를 판단을 일단 하시고 그거 말고 진짜 내 팔로워들은 또 언제 가장 많이 할까? 그거 두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하셔서 올리는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지만 사실 인스타는 그냥 피드에 떠 있는 거 노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올리는 시간이. 항상 시간을 정해서 나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올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몇 시가 좋을지. 근데 저희 같이 초창기 아예 뭐 관심 있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 반대로 보면 빈집털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통계라는 것도 안 보여요. 팔로워가 너무 적으면 100명 이상인가 됐을 때나 이제 통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는 그래도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간에 올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린다고 사람들이 와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시고 나서는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좋아요를 막 눌러주셔야 돼요. 많이 보셨죠? 나한테 와서 왜 굳이 와서 좋아요를 누르지? 왜 나를 팔로우하지? 왜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를 봐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나의 타깃에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좋아요, 팔로우하고 좋아요 한 3, 4개 정도를 눌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전단지를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티스토리 블로그 백업 방법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여기도 꽤 길게 올렸죠. 그리고 사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홀히 했구만요. 이런 거 이런 이모지 같은 거 많이 쓰는 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모지 같은 거 쓰고 이렇게 줄글 말고 사실 똑똑똑 끊어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약간 똑똑똑 이렇게 끊어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린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걸 줄이고 좀 더 인스타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한 거 태그들 중에 인기 있는 태그들을 보면 돼요. 이를테면 블로그 마케팅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태그를 누르면 이렇게 인스타에서 포스트라고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이 해당 태그를 쓴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의 이 피드를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면 난리 났어요. 146개야 좋아요가. 그러면 이 브랜드 블로그 운영 비법이라는 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좋아요를 당연히 눌렀겠죠. 그리고 댓글을 달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 거를 이미 팔로우하고 있고 나랑 이 사람이랑 내용이 겹치고 이 사람이 더 잘 나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나랑은 비교가 안 돼요. 아직 막 시작한 나랑은.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고 그만큼 나의 타깃이기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어가요. 이 사람 팔로우 해요. 그리고 어, 여기 좋아요를 한 3개 정도 누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오든지 말든지 와주면 땡큐,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확실한 건 이 사람이 내 타겟이긴 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전단지를 뿌리시고 팔로워를 늘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마케팅을 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긴 한데 변호사님들 건 되게 힘들어요, 이러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타겟이 누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지금 상간소송 하시는데 상간소송 이런 태그를 달았는데 그 태그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진짜 이 상간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그래서 형사 이런 건 되게 어려운데 뭐 교원 뭐였죠? 뭐였죠? 원혜진 변호사님? 교원 권리? 조건 침해, 교권. 맞아. 교권 조건 침해. 침해. 네, 이런 거는 네, 이런 아예 포스트도 여기 보시면 숫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포스트가 일단 많고 아예 이런 계정도 있네요. 교권 침해 한번 들어가 보면 일단은 포스팅 먼저 해야 돼요. 내 포스팅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교권 침해라는 거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은 인사이트 비즈 이런 거는 약간 그런 약간 언론 비슷한 맞아. 이런 계정이긴 하지만 여기에 또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은 이 주제에 관심이 있고 살짝씩 댓글 보시면 이거 가지고 뭐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댓글까지는 안 해도 여기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2,000 몇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누른 사람들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팔로우라던가 이런 거 친다던가. 이런 사람 이를테면 7년차 피아노 원장 이분은 학원 선생님이야. 그러면 교권 문제에 관심이 있고 뭔가 소송 같은 게 걸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촉이 있다고 보시죠. 나의 타겟이 좀 맞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들어가서 팔로우하고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팔로우하고 여기 좋아요 몇 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뭔가 어린이집 교사들도 엄청 당하더라고요. 소송을.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할 때 인스타에서 자주 보던 그분 하고 나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팔로워를 늘려가시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팔로워가 느는 거. 특히 완전히 정보성 내용으로만 하시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해보시고 혹시 뭐 다른 변호사님들 팔로우 하고 있는 그런 임주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어쨌든 1,00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가 누군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변호사님들이 많긴 한 거의 다 변호사님들이긴 하네. 앞부분에. 네. 이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라 이렇게 앞에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보시고 이런 법률 정보를 지금 이분은 정보만 올리시는 건 아니긴 한데 이런 분들을 팔로우하는 분이라면 나한테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이 다른 벤치마킹 계정들의 팔로워들을 찾아서 팔로워를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도 처음 시작할 때 벤치마크 할 블로그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인스타그램도 벤치마크 할 계정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 정도면 나랑 타겟도 비슷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비슷하다. 그런 변호사님들을 찾은 다음에 그분들의 팔로워는 어떤 사람들이지? 그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포스팅은 어떤 포스팅이지? 이런 걸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돼요. 이런 변호사님도 계시네요. 나쁘지 않은데 440이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이런 거 막 판결문 같은 것도 올리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25개 라이크가 있어요.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거 올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될래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겠다. 네, 여기는 본문을 너무 안 쓰셨네. 똑같은 걸 계속 컨트롤 CV 이렇게 계속 컨트롤 CV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면 인스타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해요. 어차피 알고리즘이거든요, 다. 근데 인스타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붙이고 특히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싶으시잖아요. 이 해시태그. 그래서 맨날 똑같은 해시태그를 죄송해요. 저희 집이 공항 근처라 비행기 소리. 맨날 똑같은 해시태그를 매번 똑같이 붙이잖아요. 그럼 또 인스타그램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쓰실 때마다 해당 포스팅에 맞는 해시태그와 그다음 변호사님 해시태그 한 2-3개 정도. 이를테면 뭐 원혜진 변호사 그리고 뭐 법무법인 제2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특이한 해시태그 2-3개를 계속 반복해도 되지만 매번 모든 포스트에 똑같은 해시태그를 붙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인스타도 많이 보시면서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를테면 이분은 제가 팔로워하고 있는 분인데 브랜딩 병원 쪽 브랜딩을 하시는 변호사 아니 마케터거든요. 근데 이 컬러 팔레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예시죠. 자기 컬러만 딱 쓰죠. 흰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아주 단순한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 있고 여백도 되게 많죠. 여백도 되게 많고 그리고 눌러보시면 여기 안에 내용을 이만큼 써요. 엄청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사실 변호사님들 콘텐츠도 이렇게 많이 쓰고 컬러 팔레트 딱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를 이렇게 딱 단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분도 엄청 이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쇼츠 같은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릴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릴스가 뭐 이런 식으로 정보성 콘텐츠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릴스가 엄청 많아요. 일반적인 캐러셀 이미지 만드시는 것보다 릴스 형태로 만드시면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릴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사실 인스타그램만 해도 막 몇 차시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라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한 번에 해드리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시면서 많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세요. 네. 이 제목 같은 거 아까 보여주신 분 보면은 무슨 뭐 간단히 뭐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이렇게 다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달아도 별 문제가 없을지 좀 왠지 신뢰감을 주고 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익숙치는 않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변호사의 경우도 그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타겟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타겟이 뭐 한 50대의 기업 임원이다 이러면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층이다 타겟이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저씨들이면 안 좋아하시겠죠. 신뢰가 훅 떨어진다고 느끼실 거. 근데 저도 사실 발랄하게 혹은 뭔가 이런 막 유행하는 밈이나 이런 걸 써서 뭘 만드는 게 성격상 안 맞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편한 걸 해야 억지로 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남들이 이렇게 하면 저도 논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블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소개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소개요? 저의 소개 뭐 이런 거, 인사말 뭐 이런 거를. 일단은 동영상은 뭐든 있으면 효과적이에요. 요즘은 아. 정말 동영상이. 그래서 어차피 얼굴을 노출하시고 블로그를 운영하실 거면 그런 것도 만들어 놓으시면 좋긴 한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주희 변호사님하고는 1대1 컨설팅을 했어요. 변호사님들 다 1대1 저희 시간 있으니까 연락을 주셔서 약속을 잡으면 되는데 노주희 변호사님한테는 보여드렸는데 여기 아트로 저한테 캔바를 배우셨는데 이거 캔바로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이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캔바로. 그렇게 굳이 열심히 안 하고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알죠. 그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기업 쪽 자문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라서 의뢰인이 이렇게 후기를 영상으로 찍어주신 거죠. 그러면 음악 좀 넣고 여기 이렇게 이런 자막을 캔바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변호사님이 앉아서 안녕하세요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고 그걸 이렇게 넣어도 되고 사실 이거는 유튜브 쪽을 겨냥을 해서 가로 영상을 만드신 건데 가로 영상도 유튜브는 가로 영상이 좋지만 짧은 거면 세로 영상이 훨씬 좋아요. 요새 릴스나 쇼츠는 다 세로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카메라 놓고 찍으시고 아니면 좀 크게 찍으신 다음에 캔바에서 가로 세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로로도 만들고 세로로도 만들어서 뭐 웹사이트 같은 데는 가로로 놓고 또 이 인스타나 이런 데는 세로로 놓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이 변호사님도 여기 저 캔바 배우신 뒤로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올리고 계세요. 진짜 그 캔바의 기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면 동영상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릴스 같은 것도 많이. 음악만 잘 넣으면 릴스로 충분히 흥행을 하고 누가 이런 걸 볼까 이런 생각 아이고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딱딱한 얘기, 머리 아픈 얘기를 인스타로 보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뭐 저희 쪽 마케팅 쪽이긴 하지만 이런 마케팅 쪽을 이 콘텐츠를 릴스로 올렸을 때 몇천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흥행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이것도 노주희 변호사님 보여드렸던 거긴 한데 예시 중에 하나. 이분은 미국 이민 변호사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그냥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이런 거 그냥 본인이 나와서 찍으신 거예요.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엄청 쉽잖아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앉아갖고 그냥 카메라 놓고 카메라 거치해 놓고 앉아갖고 아니면 지금 우리처럼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 웹캠 같은 걸로도 그렇고 앉아갖고 그냥 쭉쭉쭉 설명해 주시고 잘라가지고 이거는 캔바가 아니에요. 릴스에 있는 걸로만 하신 것 같아요. 그 인스타 앱 안에 있는 기능으로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즘 좋아요가 9라이크밖에 여기서 보시면 재생을 1812번이나 했어요.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오히려 글 쓰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있죠. 이렇게 릴스를 만드는 게.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이것도 막 변호사지만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진지하진 않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많지는 않아요. 사실 팔로워가 막 엄청. 근데 이 정도면 이분의 영역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타겟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이 정도 팔로워는 꽤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 경험상 아직까지 저는 릴스보다는
캐러셀이 훨씬 조회수가 높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릴스가 많죠. 왜냐하면 릴스는 아시죠? 릴스 탭에서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넘기면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저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 릴스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진짜 타겟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진짜 제대로 다 읽고 반응을 해줄까라고 보는 면에서 보면 제 경험상 제대로 된 반응은 캐러셀 이미지에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운영을 해보시면서 릴스도 해보시고 캐러셀도 해보시고 아니면 썸네일만 딸랑 올리고 밑에 글자를 많이 쓰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모니터 하시면 나의 팔로워들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스타와 블로그는 굉장히 달라요. 블로그는 검색을 목표로, 검색에서 걸리는 걸 목표로 운영하는 거다라는 거 확실히 생각을 하시고 인스타는 눈에 띄는 거 목표로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매체라는 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똑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가공을 해서 블로그는 블로그에 맞게 글자 중심, 인스타는 인스타에 맞게 이미지나 비디오 중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애니메이션 주실 때 그냥 하나만 더 애니메이션 주실 때 개별 요소들만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타자기 같은 거 자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아까는 전체 페이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게 한 번에 그냥 다 되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페이지 애니메이션. 근데 요소만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원하시는 거를 클릭을 하셔서 애니메이션 누르시면 얘만 요 요소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다 일일이 근데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영상에 이렇게 좀 그거 걸 게 아니시면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 애니메이션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만 주고 그냥 많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바쁘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컬러 팔레트도 만드시고 그 템플릿을 결정을 해서 처음으로 해보시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나를 완성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고 계속 같은 템플릿으로 글자만 바꿔서 쓰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방금방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금방금방 해서 쑥쑥쑥쑥 올리는 걸 목표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하시다 보면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서 성과가 좀 생기면은 조금 더 천천히 올려도 돼요. 그 주기를. 근데 초창기에는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좀 키운다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자주 내가 올려야겠다라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수록 좋긴 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올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막상 제 블로그를 그렇게 열심히 올리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저희 부트캠프 들으신 변호사님들하고 블로그 함께 쓰기 모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블로그를 올리자, 강제적으로. 그래서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을 같이 해도 못 올리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죠.
저도 그 모임에서 강제로 내 블로그를 채워야겠다 했지만 이번 주 걸 아직도 못했네요. 월요일마다 올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혹시 생각 있으시면 어쨌든 제가 월요일입니다 올려주세요라고 닭다리라도 하는 그런 단톡방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포스트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노션 노트에 보시면 밑에 제가 SNS 마케팅에서 필요한 팁들을 올려놨어요. 요거를 보시고 만드셔도 좋고 사실 그 인스타 말고 페이스북은 요새 되게 좀 안 하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타겟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거든요. 타겟이 중년층 거의 페이스북이 이제 중년의 놀이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인스타보다 페이스북이 익숙한 사람으로서 중년이라 그런가. 타겟이 중년이시면 괜찮아요. 페이스북도 충분히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옛날 거라 제가 바꿨어요. 지금 새로운 걸로 하고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장점인 이유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을 연결을 하시면요. 그게 좋아요. 관리를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사실 인스타는 이거 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캔바나 이런 거를 다 컴퓨터로 하고 나서 그걸 폰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폰에서 뭔가를 하고 이러기 되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연결해서 하시면 네, 다 컴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선호하긴 합니다.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따라할 수 선생님. 있으시면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지금 제가 모바일이나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저의 모든 데이터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 같은 게 캔바 앱이나 이런 걸로 잘 안 옮겨지더라고요. 네. 캔바예요? 그건 예, 불러오기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요? 네. 여기 업로드 항목 보시면 여기 그 연결을 해서 네, 구글 드라이브 여기서 열기 하시면 계정이 연결이 되실 거예요. 계정을 연결해서 하면 진짜 금방금방 잘 불러와져요. 다시 업로드 항목에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구글 드라이브로 다 넣고 하는데 캔바가 또 그 앱이 있어요. 네. 모바일 앱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바일이나 패드로 하실 거면 그냥 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앱에서 저 드라이브에서 불러온 적은 없어서 그게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컴에서는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캔바에서 브랜드 허브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꾸 변호사님 계정. 지금 변호사님 계정에 제가 노주희 변호사님 거를 받아놨어요. 이런. 브랜드 허브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브랜드 키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막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이를테면 로고도 여기다 일단 넣어 놓으실 수 있고요. 먼저 그 정하신 컬러 팔레트를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편집을 하실 때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글꼴 같은 경우도 주로 사용하는 글꼴을 등록을 해 놓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 뭐 나눔 여기 글꼴 선택하면 여기 저는 나눔 스퀘어 주로 쓰거든요. 나눔 스퀘어 제목은 엑스트라 볼드
부제목은 그냥 볼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등록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캔바에 있는 글꼴 말고 다른 글꼴을 쓰고 싶어 하면 새 항목 추가 누르셔서 글꼴을 아예 업로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캔바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글꼴도 쓸 수 있다. 근데 잘 보시고 이제 이 저작권이 풀려 있는 글꼴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캔바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글꼴들은 어떻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글꼴을 업로드 하겠다 하시면 저작권이 풀려 있는 글꼴들로 어? 뭔가 튕겼나 본데, 줌이? 나가셨나 봐요. 응. 줌이 뭐가 아까 중단된 느낌이었어. 그쵸. 응.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화장실 한번. 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놈의 캐나다. 오늘 오랜만에 좀 덥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가. 박다래 변호사님은 잠시 화장실 가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글꼴은 제가 이따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서 저기에 올리시면 되고요. 유료만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사실 이게 아니어도 캔바에 이미 있는 무료 코드들도 사실 쓸 건 많아서 반드시 써야 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브랜드 키트는 네. 한 아이디에 하나인 거죠? 아니요. 제가- 엄청 많아요. 이거 보시면 저도 복수로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저도 한 10 몇 개 있네요. 제 거에도. 여기서 브랜드 키트 들어가셔서 새 항목 추가 하시면 네, 그 변호사님 성함 넣고 하시면 될 거예요. 브랜드 키트 들어가서 새 항목 추가.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완성된
글을 가지고 일단은 다 만드시고요. 카드 뉴스를 만드시고요. 업로드 하시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공유요? 캔바로 공유하는 거요? 아이고.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려요. 다행이다. 제가 이거 테더링해서 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되나 봐요. 핸드폰을. 네. 그래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 캔바에서 다 디자인을 한 번씩 만져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아이고, 죄송해요. 캔바가 완성이 되면 카드뉴스 들리세요? 네네. 네. 카드뉴스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업로드를 하실 때도 혹시 불안하다 싶으시면 전체 공개로 하지 마시고 비공개나 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다시 네, 한번 만져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기회에 최대한 이 뭐랄까 뽕을 뽑으시는 게 좋으니까 카드뉴스 템플릿도 2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이미 결정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나 하시고 또 2번째는 좀 더 다른 템플릿으로 한번 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캔바로 공유해 주시면 좋고 공유하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잠시만요. 지금 공유가 풀려 있죠? 공유가 안 되고 있죠? 화면이. 네, 네. 안 돼요. 네. 너무 이게 약간 불안정해서 그냥 공유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혜주 변호사님과 박대리 변호사님은 1대1도 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1대1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큰 상관은 없어요. 언제든. 8월 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건 카톡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블로그는 이제 진짜 변호사님들 다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아무도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3개월 정도 적어도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저한테 저희 단톡방으로 꼭 이렇게 올렸다라고 공유해 주시면 저희라도 가서 공감이라도 둘러드리면 집들이 하는 훨씬 거예요. 도움이 돼요. 네. 공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누가 와서 보라고 만든 거라기보다 뱅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블로그를 누군가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백링크를 저희가 뭐 남들이 내 거를 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링크를 걸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제 블로그에서 아이고 느려라 헤더링을 해도 아이고 느려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끊겼어. 블로그에서
스크랩을 해서 카페로 성의 없이 아무 이렇게 한 줄만 써가지고 다시 되죠? 들리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카페도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면 가입을 해서 여기에 글을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페는 카톡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은요, 여기 블로그에서 눌러서 다 쓰시고 나셔서 맨 밑에 보면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카페로 공유 나오면 여기서 어떤 카페 할 거냐, 뭐 어디 넣을 거냐 이렇게 해서 스크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공유가 많이 되는 게 검색 순위를 올리는 데는 좋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연결이 너무 안 돼서 죄송해요. 혹시 더 아닙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은 끝났지만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서로 올린 거, 포스팅한 거 공유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만드시면 또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4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단톡방으로 공유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